안녕하세요. 한자삼락의 심연진입니다. 한자삼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고사성어를 해서 이번 주에는 제가 부수를 준비했습니다. 부수 이제 3획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니까 3획을 또 이제 이어서 할게요. 자, 부수 중에서 제가 준비한 건 3획 중에 이제 집면. 보통 이거를 사람들이 갓머리 이러는데 갓과 관련돼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집과 관련돼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말 그대로 이렇게 집의 모양을 본뜬 글자예요. 그러니까 단독으로는 안 나와요. 뭐 면까지 모르셔도 돼요. 그냥 집과 관련돼 있는 한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글자를 보면 예를 들어 뭐 집가, 이거는 집가, 아니면은 뭐 집우, 다 집과 관련돼 있죠. 아니면은 집택, 자, 이런 것처럼 다 집과 관련돼 있으면은 이렇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제 집의 모양을 본뜬 거고, 그 다음에 다 뜻이 지금 집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가족 할 때 나오고 우주 할 때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주택 할 때도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제 이런 것처럼 집과 관련되어 있는 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 집실도 있고, 이거는 집실, 또 아니면은 집주도 있고, 집궁도 있고, 아주 많아요. 이제 이거는 한자들이. 자, 집궁. 이렇게 다 집과 관련되어 나와 있는 거지, 이게 갓과 관련된 거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쓰실 때, 이게 우리가 이제 부수 하나를 익힐 때, 이런 모양이 나오면 다 집과 관련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집이 이제 끝나고, 이제 또 다른 글자로 들어가 볼게요. 제가 준비한 거는, 자, 마디촌. 이 마디초는 제가 1강에서도 얻을뜨기도 했었고, 이 마디초는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손바닥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이 손바닥과 손목의 경계선에 그 가로를 말하는 거고, 거기서 한 마디, 요만큼의 마디만큼 와서 이렇게 눌러보면 맥박이 뛸 때 그 모양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거 관련되어 있는 걸 보면 절사. 전에 그 불교가 들어왔을 때 이제 막 들어왔으니까 절이 지어진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관청에서, 그러니까 관청을 빌려서, 한 장소를 빌려서 거기서 이제 법회를 열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말로 법도촌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절사, 우리가 그래서 절을 뭐 사찰 뭐 이렇게 해도 무슨 왜 절을 보면은 무슨 부석사 이런 식으로 뒤에 끝에가 사자 되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게 절사, 이제 이거를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절사 말고 예를 들어서 또 뭐 솔사에도 마디촌이 나오고, 아니면은 뭐 장수장. 자, 장수장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마디촌이 부수가 된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이런 글자들을 놓고 보면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이거는 마디촌이 부수구나 하는 거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거는 제가 다 그 자원 설명할 때 다 해드릴 텐데, 우리가 이 마디촌이 나오는 거를 보면은 이게 그 쏠사에, 이거는 쏜다는 거는 그 신체, 이제 몸을 향해 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디 요만큼의 크기를 두고 그 전쟁 중에 상대방을 내가 죽이고 내가 살려면은, 이게 머리, 뇌나 심장을 쏘면은 이제 그 상대방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만큼의 마디를 두고 이제 내가 쏴야 돼요. 화살을 쏘든 총을 쏘든, 그죠? 그래서 뭐 발사, 뭐 이런 거 할 때, 장수, 장군 할 때. 그래서 이거는 마디초는 장수라 하면 여기 마디 조그만 땅덩어리도 빼앗겨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뜻에서 마디촌이 부수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또 뭐 대할 때도 있고, 이 마디촌이 들어가는 거, 여기 대할 때도 마찬가지로, 자, 대할 때 또
마디촌이 부수라는 거. 이렇게 우리가 보면 마디촌은 근데 소리를 빌려준 역할이 상당히 많아요. 이 뜻보다도. 그러니까 음을 빌려준 역할을 한 게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자, 자글소. 자글소는 만약에 제가 뭐 과자를 먹는데 이만한 그 넓은 큰 과자를 한 입에 넣을 수 없는 큰 과자를 만약에 먹게 되면 그러면 한 입에 다 안 들어가니까 아그닥 깨물면은 밑에 부스러기가 생기잖아요. 그런 건 부시래기, 뽀시래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 자글소 같은 경우에는 뜻이. 그래서 이 자글소는 이제 또 이렇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가운데 중은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를 관통할 때는 나중에 내려오는데 이게 대칭이 될 때는 먼저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는 나중에 하나 둘 셋 여기는 사획이 되는 거 네 번째 되잖아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이거 나중에 들어가는 거고 이거는 대칭이 될 때는 먼저 쓴다는 거. 근데 이거를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이제 이 자글소가 들어가는 거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적을소. 그러니까 적을소를 만약에 옥편에서 찾는다면 자글소에서 찾아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고 또 위에는 작고 밑에는 커요. 이거는 뾰족할 첨. 그래서 우리가 왜 뭐 첨단 산업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가 또 아니면은 뭐 첨예한 대립을 한다 뭐 이럴 때 그럴 때도 이걸 쓰는 거고 또 오히려상, 숭상할상. 이거는 오히려상. 이건 뭐냐면 이거는 뭐 창문은 오히려 이렇게 작게 만들어야 된다. 지금은 엄청 크게 통창을 만들어도 그 이중창으로 만들고 하다 보니까 바깥에서 불어오는 바람도 이게 안 느껴져요. 문 닫으면 소리도 안 들려요. 근데 옛날에는 이제 황토흙이다 보니까 겨울에 찬바람이 들어오면은 막 집에 이렇게 코끝이 빨갛고 입김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온도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럼 어떤 때는 잘 익게 물도 얼 정도로. 그러니까 창문을 크게 열면 열수록 그 찬 공기가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 작게 만든다. 뭐 이런 뜻으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자글소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지금 이제 삼액 부분에 이 자체가 이제 제부수인데 쓸 때 이제 순서를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쭉쭉 나갑니다. 워낙에 부수가 많으니까 214자나 되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부수 이름이 절름발이 왕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왕방 오른쪽에 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거를 보면은 이렇게 쓰면은 이거는 더욱 우. 또 하나는 부수를 잘 못 찾는데 우리 전에 배웠던 것처럼 나갈취. 자, 나갈취 하면 이거는 제가 그때 일취월장 할 때 이 사자성어 그러면은 여기 이 나갈취의 부수는 더욱 우가 여기 점까지 찍힌 더욱 우가 아니라 절름발이 왕에서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수 잘 못 찾아요. 이 글자는. 그럴 때 나갈취의 부수는 절름발이 왕이다. 이제 그거를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이거는 별로 많이 부수로 역할하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 두 자만 기억을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주검시. 이 주검시는 말 그대로 시체를 뜻하는 한자도 있고 외형적인 거. 우리가 예를 들어 사람이 이게 죽었어요. 어머 이 사람 죽었네 하고 시체를 뜻하기도 하지만 보기만 해도 봐도 아 죽었는지 안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시체나 자 하나는 시체를 뜻한다면 다른 하나는 이제 외형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를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만약에 그 시체와 관련돼 있다. 그러면 말 그대로 뭐 주검시 우리가 뭐 시신을 부검한다 할 때 주검시도 있고 그 외형적인 거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자척 이런 거는 다 지금 이 주검시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주검시와 관련돼 있는 거 그러면은 이거는 오줌요 보면은 썩은 물이잖아요. 오줌요 여기에서 죽은 물, 그러니까 우리 노폐물이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제 이게 쓴다 하면 또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집, 옥.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주소 한 장을 들고 어딜 가는데 누구네 집 주소를 들고 가는데 그러면은 이걸 딱 봤을 때 아, 이 집은 기와집이구나,
초가집이구나, 슬레이트 집이구나, 뭐 지금 같으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무슨 아파트 하니까 금방 알지만, 우리가 만약에 아파트다 그러면은 내가 딱 집에 왔을 때 이 집은 아파트구나, 뭐 이 집은 뭐 예를 들어서 기와집이구나, 그 집의 모양, 그 가옥 구조 이것만 딱 봐도 이럴 때 지복자는 외형적인 거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외형적인 거 하나 더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쓰면은 뭐 판국이라는 거는, 이거는 바둑판의 이게 모양을 이제 본뜬 글자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뭐 이거 말고도 뭐 꼬리미도 있고 많아요. 사실은 이거는. 그래서 꼬리미도 있고, 이게 한자가 안 보이나? 자, 여기는 꼬리미. 도 외형적인 거고, 그러면 이제 또 아까 말한 시체와 관련돼 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살거 그러면은 내가 예전부터도 살아왔고 내가 죽을 때까지 산다 할 때 살거도 마찬가지로 여기 뭐 시체와 관련돼 있는 이제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 주검시에서 여기 하나 내가 모르고 점을 찍었으면은 이거는 집호가 돼요. 그러니까 점 하나 때문에 전혀 다른 글자가 되니까 이거를 주의하시면 된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에 이 판국도 잘 안 보이나? 이렇게 판국.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주검시가 이제 끝났고, 그 다음에 산. 이제 이거는 말 그대로 산봉우리의 모양을 본뜬 자예요. 산. 그럼 이제 이 산과 관련되어 있는 거를 보면, 예를 들어 여기는 큰 산, 악. 우리 왜 관악산 할 때 이거 쓰잖아요. 그죠? 큰 산악이 또 있어요. 이렇게 생겨갖고 여기 말씀만 나와갖고 또 개견 나오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큰 산악. 예를 들어서 설악산 뭐 이럴 때도 큰 산악 이걸 쓰고, 아니면은 뭐 봉우리 봉, 뭐 노적봉 무슨 이런 거 봉, 이제 왜 그 금강산 뭐 비로봉 뭐 이럴 때 다 산이 저 부수가 산이 있는 봉이 들어가는 거고, 또 아니면은 뭐 무너질 붕. 그래서 왜 요새 비 많이 오고 하면 뭐 붕괴된다 이런 것도 있지만, 과거에 임금님이 돌아가시면 붕어, 임금 어쩌서 붕어 이렇게도 얘기했고, 이게 붕자도 있고, 또 아니면은 뭐 고계령, 뭐 한계령 뭐 이런 거 할 때 고계령, 뭐 대관령 뭐 이런 거 할 때도 다 이게 산이 부수가 된다, 이런 얘기야. 이거는 산봉우리의 모양을 본뜬 이제 상형자인데, 이 관련된 한자들은 다 이제 뭐 이거보다 더 많죠. 많은데 이제 이렇게 산이 들어가는 한자를 제가 예를 들어 이제 써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 또 나머지는 또 다음에 또 부수 편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자 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